괜찮지 않습니까? 툴툴툴 털어서 넣어서. 이야, 이 정도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또 옷도 이제 옷걸이에 넣어서 걸어줍니다. 생김새만 좀 고치면 완전 우렁각시가 될 것 같은데요. 와, 심지어는 자크를 저거 된다고요? 와. 안녕하십니까, AI기술연구소입니다.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성인지 통계라고 해서 통계청과 함께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연합뉴스에서 2021년도 1월 19일 날 다룬 기사입니다. 대상은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고요, 맞벌이 부부인데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26분 정도 되고요, 남자는 41분 정도 됩니다. 이게 2015년 기준이고요, 2019년 기준에서는 여전히 같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시간 1분, 별 차이 없죠. 남자는 38분 정도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상당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만일 가사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나아질까요? 합쳐서 부부가 한 3시간 되는 부분들을 하루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로봇은 공장에서 쓰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개선해서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주는 로봇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거죠. 특징은 고정되어 있고요, 암을 움직여서 뭔가 하는 작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로봇 바리스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컵을 쥐인다든지 이것을 통해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있는 손님에게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라고 하면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3축이면 3천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절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로봇을 일상으로 가져오고 있는 형태이죠.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대학교에서 구글 딥마인드사의 후원을 받아서 로봇을 만든 것이 있어요. 사실 일상 로봇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은 모바일 알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 로봇으로 들어오려면 다기능, 그리고 세밀함, 이동성,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쉽게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섬세한 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i5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로봇은 하나의 작업만 하죠. 공장에서 나사를 조여주거나 집게를 통해 물건을 옮기거나 또는 커피를 아까처럼 내려준다든지. 하지만 이런 로봇들이 일상으로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복잡한 일들을 수행해야 돼요. 치킨을 튀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로 오므라이스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손가락으로 하는 일처럼 이렇게 잡는 힘, 그립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세밀함이 필요한 거죠. 모바일 알로하라고 하는 것은 스탠포드 대의 연구자가 모방학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로봇입니다. 좀 생김새는 좀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니라서 우습게 보일 것 같지만 이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일상 로봇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비춰져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모바일 알로하는 모방학습을 했다고 그랬죠. 모방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바일 알로하 github.io로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링크는 본문에 남겨두겠습니다. 논문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자기네들이 하드웨어를 만든 과정도 제가 얘기 드렸고 전부 다 오픈을 했어요. 소프트웨어까지, 러닝 코드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어떤 사양을 쓰고 어떤 OS를 썼는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아예 오픈을 다 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로봇에 대한 가격, 각각의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오픈했습니다. 토탈해서 31,700불, 32,000불, 프로젝트비가 32,000불 정도 됐나봐요. 그래서 요 미만으로 작성했는데 3D 프린터로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인스톨 해야 되는지 하드웨어 가이드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올려다 대시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까지도 아마 영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모바일 알로하는요, 다기능, 세밀함, 그리고 이동성을 갖춘 로봇이에요. 네 가지 고려사항을 통해서 디자인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1.42m per second로 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냄비나 캐비넷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다룰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전신 원격 조작, 모든 각도의 자유도를 통해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 어떤 방향이든지 조절할 수 없는 곳이 없다. 양팔과 모바일 베이스로 해서 모든 것들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언테더링이라고 하는데 온보드 전원과 컴퓨팅이 가능한. 여기 보시면 학습 정책은 6가지로 됐어요. 여기 보시면 새우를 이제 쿠킹한다든지 요리한다든지, 의자를 밀어넣는 것, 세 번째는 캐비넷 요거 닫는 것, 흘려진 와인을 닦는 것,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것 살짝 눌러야 되죠,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는 것. 이게 6가지를 해봤다고 해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아까 모든 각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DOF가 사실은 자유도를 나타내는데요. 암은 14개의 축이 있고요. 거기 2개의 베이스가 돼서 한 방향으로도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한 75kg 정도 나가고요. 배터리는 1620을 써서 12시간 정도 동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12시간이면 하루 한 번 충전하면 되잖아요. 자동 충전시키면 뭐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는 힘은 100N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모형은 그렇고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팔을 움직였을 때 약 2m 정도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한 7가지 일들을 좀 실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와인 닦는 거. 어떻게 요 행주를 갖고 와서 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와인을 닦는 게 아니고 와인 잔을 들어서 밑에를 닦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우를 튀기는 과정들을 놓고 단순히 튀기는 것이 아니라 옮겨서 접시에 담는 것. 이게 가장 어려웠던 작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세 번째는 팬을 닦는 것. 물로 여기서 이제 흘려서 닦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캐비넷에서 이제 도구를 꺼내고 넣는 부분들을 이제 학습했고요.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것을 오기를 기다리는 것. 여섯 번째는 의자를 그대로 계속 넣는 거죠. 이게 무게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의자는 넣어서 정렬하는 것만 하는데 낮에 하는 경우, 밤에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비디오 캠을 가지고 스스로 작동하는데 낮에와 밤을 구분하지 않고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태스크 데피네이션 어떤 것인지, 오픈 캐비넷, 그리고 워시팬, 쿠킹 슈림프, 그리고 닦는 것, 이렇게 거기서만 움직이기, 이런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름을 넣고 새우를 튀기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 참 재미난 게 살살 넣고 있죠. 물론 저 기름이 좀 너무 끓어서 그런데 저 새우 접시를 갖고 와서 붓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뒤집는 거죠. 주걱으로 뒤집는 것을 하고 있어요. 프라이팬을 잡아서 이제 저걸 뒤집는 과정. 이거 좀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접시에 다시 다 된 다음에 익으면 접시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팬을 잡아서 수평으로 들고 가서 다시 돌려서 접시에 올려놓는 것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저렇게 놓고 프라이팬 다시 놓은 과정들 요리해 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리에는 다양한 것을 한다고 그래요. 계란을 깨고 마늘을 다지는 것, 그리고 포장을 풀고 야채 액체를 붓고 닭가슴살을 하는 것.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3가지의 코스 요리를 하는데요. 달걀 집는 거 보세요. 그걸 두들겨서 깨고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이제 좀 돌려서 찍은 건데요. 까가지고 하고, 그리고 새우를 삶고 다시 하는 거죠. 팬에다가 이제 닭고기를 굽는 것도 합니다. 포장을 뜯어서 한다는 거죠. 사람처럼 포장을 뜯어서 하고요. 익으면 돌려줘서 주걱으로 뒤집고,
그리고 마늘을 다져서 그것을 양념을 하고요. 그리고 간장을 넣고 다시 졸입니다. 20분 후에 잘 되면 그거를 다시 꺼내서 넣는 과정. 뭐 굉장히 이거 거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사 로봇 같아요. 생김새만 좀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야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떼어서 칼질해서 넣고 이제 삶는 거죠. 살짝 데치는 것 같은데 주걱을 바꿔가지고요. 다시 살짝 데쳐서 조리 넣고 마늘을 다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와, 뭐 약간 흘리기도 합니다만 오이스터 소스까지 넣어서 이것을 야채에 뿌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창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다시 물 주기, 그리고 자전거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심지어는 캡슐 로봇을 주고요. 면도까지 해주죠. 닦고 식기세척기에서 꺼내는 것들까지 해줍니다. 맞지 않으니까 뒤집어 놓네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케찹을 따서 거기다 찍어 먹을 수 있게 주고요. 고양이 돌봐주기 또 가능하고, 이제 재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세탁기에 옷을 넣는 것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옷을 열어서 세제까지 넣네요. 세제도 종류별로 넣는군요. 저거 얼마나 많이 넣는 거야 도대체? 그거는 장담 못 되겠네요. 뭐 하여튼 뭐 조금만 넣겠죠. 학습했으니까. 꺼내서 이제 마른 옷을 끄집어내고요. 침대볼을 정리를 해줍니다. 비갯잎도 씌워주고요. 와, 괜찮지 않습니까? 툴툴 털어서 넣어서, 이야, 이 정도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옷도 이제 옷걸이에 넣어서 걸어줍니다. 생김새만 좀 고치면 완전 우렁각시가 될 것 같은데요. 와, 심지어는 자크를 저거 된다고요? 와, 자크를 또 세워가지고 올려주네요. 옷장에다 그대로 넣고, 바지도 잘 개어서 서랍에다가 놓습니다. 병도 따서 갖다 주고요. 이불볼 털어서 정리까지 해줍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을 잘 하는데요. 이게 학습을 많이 시킨 게 아니에요. 20에서 50번 정도 시켰다고 그래요. 상당히 적은 학습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논문에서 보시면 모방 학습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이에요. 밑에 거는 하지 않는 경우, 일반 데이터셋만 주어져서 한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모방 학습을 시킨 거는 거의 90%까지 올라가죠. 80% 밑으로 펜행구기 뭐 이런 것들은 80% 정도인데, 자 보세요. 자, 이 닦는 거 어울리죠. 성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대요.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서 캐비넷 안에 넣는 것도 실패하고 떨어뜨리죠. 이 장면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래요. 저 수평을 맞추기 어려워서 거기에 떨어뜨리는 것들. 이 뒤에 보시면 양손으로 움직여서 모형을 움직여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모방 학습이죠. 사람이 컨트롤해서 여러 번 한 거를 자기 비디오로 보아서 하는 거죠, 학습을.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비디오 데이터셋하고 그리고 모방 학습을 같이 병행한 경우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성공을 해간다.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한 32,000불 정도 든대요. 이걸 완성하는데 이게 양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재료들을 구하는데 3D 프린터도 쓰고 여러 가지 써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양산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커버도 씌우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하도록 학습을 한 거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과 악수도 하고요. 맥주 따서 건네기도 하고 면도도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학습,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인데요. 지나가다 옷을 바꿔 입어도 인식해서 합니다. 이게 전부 비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알로하는 20에서 50회의 데모만으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해요. 굉장하죠. 공동학습의 도움이 굉장히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높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모바일 베이스잖아요. 모바일은 그냥 움직인다는 걸 뜻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고정 작업돼서 움직이는 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여러 작업들을 멀티플하게 할 수 있는 범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모방학습이라는 걸 특히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좀 모습만 개선된다면 전 좀 사고 싶습니다. 개선되지 않아도 사고 싶긴 해요. 집에서 요리 다 해주고 저렇게 정리해주고 빨래해주고 면도까지 해준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로봇이 좀 더 많은 학습을 하고 모방학습한 후에 우렁각시의 로봇을 얻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식당에서는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조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세척, 청소까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해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학습하고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우리 삶은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영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누구나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 선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영상의 시작은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